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를 않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질병관리본부가 발표를 했는데 코로나19 환자의 75%가 신천지 아니면은 대남병원과 관련이 있다라는 발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신천지와 관련된 각종 법적 쟁점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알아보고자 모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예전에 국민TV 나오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TV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국민TV 자주 나오셔야죠.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일로, 하기는 제가 뭐 시끄러운 일이 없으면 나올 일이 없기는 한데요. 분쟁을 조장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변호사들이? 조장을 하진 않고요. 저희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결하려고 해결하려고 하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우리 양 변호사님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우 잘 아실 테고 저도 뭐 다른 방송에서 또 여러 번 뵙고 그래서 뭐 잘 친분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너무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우울해요. 그래서 그러게요. 저희가 좀 방송이라도 좀 이렇게 좀 편하게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재미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예. 일부러라도 약간 가볍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저 변호사 이 심각한 와중에 웃고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일부러 좀 약간이라도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신천지 해산하라는 국민청원 요청이 55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됐군요. 제가 한 40만까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이게 코로나19 확산세보다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자, 이제 법적 쟁점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종교단체 해산하는 게 국가가? 그러니까 종교단체를 해산하는 게 이게 참 종교와 관련해서 법이 얽히면요. 문제가 어려워져요. 아, 그렇군요. 일단 법적으로 과연 종교라는 걸 검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를 법으로 검증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죠. 지금 상황은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너무 비협적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다라는 건데 그 모든 종교가 믿고 있는 거를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이분들이 이게 거짓말이다 진짜다 여기 이제 팩트체크 전문가시잖아요. 팩트체크를 해서 그게 다 무사할 수 있는 종교가 팩트체크 안 됩니다.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교회죠. 이제 교회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도 기성 종교에서 반발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라고 불리는데 교회라고 하는 건요. 유형적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손에 잡히는 조직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이른바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는데 비법인 사단. 이게 뭐 말이 어려워요. 법률 용어는 늘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사람의 모임을 이만큼을 인정해 준다. 근데 이게 사람의 모임이라는 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교회라는 것은 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녔다가 안 다니고 계속 바뀌지만 뭔가 실체는 있어요. 마침 저 스튜디오에 바다가 지금 보이는데 바닷가가 보이는데 바다 안에 큰 물고기 떼가 있으면 그 안은 들락날락 하지만 우리가 전체를 보면 뭔가 실체가 있는 듯 없는 듯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사단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해산한다는 게 애초에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가 없네요, 아예. 그러니까 사실 초기 개신교를 보면 기독교 개신교를 보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어떤 유형의 어떤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모이면은 거기에서 그냥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교회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법적으로도 약간 반영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예전에 이제 대법원 판례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교회 신도가 다 떠나고 교회가 하나 덩그랗게 있고 목사 한 사람은 남아 있어요. 그래도 해산할 수 없다. 그래도 해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교회라도 목사 한 사람이 지키고 있고 그 교회의 목적인 신앙활동을 한 사람이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관여할 수 없다. 그렇군요.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 뭐 들으셨겠지만은 뭐 불법이다. 아니 불법인 게 아니라 해산할 수 없다. 해산의 의미가 좀 어렵다. 어렵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길거리에서 광고가 붙어 있어요. 신천지 광고. 버스에도 붙어 있고 여기저기 막 붙어 있는데 저렇게 종교단체, 뭐 이단이라고 불리는 종교단체가 저렇게 광고해도 저거 합법입니까? 사실 저게 이제 일부 지역에서 저렇게 광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아, 불법이에요? 그런데 저게 불법인 이유는 그냥 원래 광고에는 모든 광고에 심의를 거쳐서 이게 실을 수 있게 되는데 그 과정을 안 거쳤더라고요. 심의를 안 거쳐서 불법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 종교라서 딱히 불법이다 이런 걸 떠나서 애초에 허락을 안 받고 그냥 붙였다고 하는데 아마 계약하는 쪽에 저 이제 신천지라는 데가 아직까지는 뭐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버스 회사들은 다 저런 광고를 계약하는 회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 계약하는 쪽에 다른 얘기를 좀 하고 나중에 임의로 장착한 게 아닌가. 지금은 다 철거되고 없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불법이지만 그렇다고 종교단체가 뭐 광고를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불법이라는 건 아닙니다. 아, 신천지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 심의를 안 거치면 불법인 거죠. 뭐 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지금 신천지와 관련해서 감염법 예방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거를 검토하고 있다라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 건가요? 그러면? 그 이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어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정 단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비영리 법인이라고 예. 근데 그게 어쨌든 원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거부를 하거나 상당한 이유도 없이 거부를 하거나 뭐 허위 정보를 줬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불법이다. 이거는 이제 어쨌든 감염법의 형사처벌까지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형사처벌 2년 이하까지도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긴 한데 그 부분에 정부에서는 혹시라도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필요한 정보를 감췄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찾아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전체 명단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은데 저쪽 그 신천지 본부 측에서는 그거는 지금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예. 지금 문제가 된 데는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잖아요. 거기서 이 감염 환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고, 예. 그럼 그 장소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특정을 해서 야, 이곳에 갔던 사람들 우리 필요합니다라고 달라고 하는 건 줘야 됩니다. 그건 의무예요. 근데 지금 뭐 공개적으로 나온 것만 봐도 한 24만 5천 명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12개로 나뉘어서 12개 지파가 또 있다면서요. 원래 이제 12지파라는 게 그쪽 종교 다른 뭐 기독교 관련해서 12지파가 원래 유대교에 12지파가 그렇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기까지 아마도 나온 그런 것 거고.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은데 나머지와 관련돼서는 이게 정부가 이 교회, 이 단체 내지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특정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특정이 안 되잖아요. 특정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너네 다 내놔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예요. 신천지 교회 전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장소가 다 현재 코로나19와 연관돼 있다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군요. 검찰이 만약에 뭐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압수수색하거나 뭐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건가요? 지금 사실은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대구 교회 관련해서는 안 주었다면 그거를 시도해 볼 수 있었을 건데 그때도 아마 우리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영장을 특정한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어떤 범위에서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압수수색합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신천지 전체에 관해서 압수수색을 허락한다라고 법원에서 영장을 받기는 지금으로서는 쉽진 않아 보여요. 그렇군요.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정말 막 확산이 되고 있고 분명히 그런 다른 군데도 군데 막 신천지가 연관이 돼 있고 그런데도 안 준다.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군요. 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지금 신천지 관련 법정 이슈가 진짜 많아요. 또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태가 신천지 때문에 벌어졌다라는 인식들도 많고 실제 관련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교인들이. 그래서 지금 이를테면은 피해를 본 사람들, 격리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가 다 돈을 대주고 있고 그러는데 이거를 신천지 측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쟁점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피해 입은 분들한테 먼저 정부가 주고 난 다음에 그게 정부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잘못한 사람한테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신천지가 진짜 잘못을 했느냐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구상을 하려면. 그러면 이제 그 애초에 왜 그렇게 확산이 되느냐. 당신들 혹시 거기에 환자가 있다는 거, 확진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집회하고 감염병이 더 고의성을 입증해야 되는 거군요. 민사에서는 고의까지는 아니라 과실만, 실수. 그러니까 뻔히 그럴 줄 알면서도 저질렀다. 남들에게 퍼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뭔가 잘못했다. 우리 메르스 때 국가배상도 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 안 해서 감염이 됐다라는 이유로 국가배상 인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런 정도가 나와야지 됩니다. 그러면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입증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고 우리는 몰랐다. 환자가 있는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냐라고 이렇게 만약에 소송에 가서 하면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그냥 들어봐도. 신천지가 의료기관은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 의료기관이었다라면 이게 의료기관이 관리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우리도 억울하다 이러면 그거를 밝혀내기가 지금 상황까지는 예, 지금 상황으로서 참. 그래서 제가 사실 질문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보면서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 혹시 김준일 대표님한테 막 나중에 화내시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안 된다 그래 막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좀 탄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아니 뭐 변호사님 잘못은 아니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신천지를 무조건 공격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그거보다는 이제 예방하고. 예. 쟁점을 좀 이제 정확하게 자. 또 하나 이거는 신천지하고는 무관한 건데 나한테 감염시킨 사람이 있으면은 네. 제가 그 사람한테 피해 보상 뭐 해달라고 뭐 소송을 걸거나 뭐 할 수 있나요? 지금 정부는 이제 사례 정의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예. 뭐 초기에는 중국에 다녀오신 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인후통이나 발열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관련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으면 자가격리를 일단 해라, 신고해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 위반한 사람들도 나오고 있죠. 뭐 몰래 뭐 밖에 나가거나 다니는 사람도 예. 있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건 과실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김준일 대표님한테 예. 감추고 저녁을 한 2시간 같이 먹었다. 술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하고 잔 돌리고 막 한 잔 받으세요. 하고 막 이러고 먹어서 전염됐어. 예, 그럼 청구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근데 모르고 그렇게 한 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게 지금 코로나가 무서운 게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예 증상이 뚜렷하고 메르스처럼 걸리자마자 내가 정말 큰일 났다라는 상황이 아닌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예방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참 여러모로 이거 참 걸리면은 골치 아프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 누구 뭐 피해 하소연할 때도 없고 뭐 무슨 청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심각 단계로 정부가 바꿨잖아요. 그 심각 단계의 의미는 사실은 그 전까지 경기까지는 정부 주도적으로 해서 감염된 사람들 찾아내고 막고 하는 거였는데 심각 단계로 가면 지자체도 지자체지만 개인들이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사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가 터놓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신천지 폐쇄를 했어요. 교회를. 뭐 지자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그러고 폐쇄를 했는데 일단 그 폐쇄를 하는 거는 합법입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지금 그 본부에 보면 아직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보여요. 폐쇄를 했는데 그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 거는 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금 감염법상 아까 이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감염법상 이 폐쇄를 할 수 있는 권한 지자체장에게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님도 이 광화문 집회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권한은 분명히 있고 그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저렇게 폐쇄를 한 이후에도 드나드는 것까지 일일이 막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 것 때문에 거기서 확진자가 생기고 감염을 하고 또 그게 외부로 전파가 되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는 최소한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때부터는 불법입니다. 이제는. 폐쇄를 했는데 들어간 거 자체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한두 명이 들어간 거 가지고 하기에는 그렇지만은 그것도 불법은 불법이지만 찾아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어떤 게 실제로 필요한 이유도 있을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것까지 밝히도 어렵죠. 근데 그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책임을 또 물을 근데 수가 폐쇄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대모자 X자로 못지 땅땅땅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저기는 이제 사유 재산이라는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저렇게 뭐 테이프 막아놓고 바리케이드 치고 그래도 또 광화문에서 보셨잖아요. 그 바리케이드 밀어내고 가서 하시는 분들도 목숨 걸고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어도 좋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 문제가 진짜. 그러니까요. 참 갑갑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 신천지 측에서 어제 해줬죠. 입장 발표를 했는데 우리도 피해자다. 우리가 가장 큰 피해자다라고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도 피해자가 맞습니까? 그 피해자라는 개념은 가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가 되는데 누가 가해를 한 건 아니고요. 물론 신천지 측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리라는 걸 예상을 못하고 집회를 했을 수 있죠. 아마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다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바라듯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신천지 다니시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주변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에 있어서 특히. 자, 예전에 신천지와 관련해서 사실은 개신교 뭐 기독교 측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뭐 고발도 하고 소송전도 벌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천지 교리의 모순을 알리는 사람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신천지 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문제점은? 일단 명예훼손의 요건에는 해당을 하는데 그 뒤에 법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뭐 종교적인 부분이고 뭐 여러 가지로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주변에 종교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알아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도 뭐 선택을 한다라면 또 그분의 종교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 많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지만 이게 위법성은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러면 신천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뭐 이렇게 퍼다 나르거나 하더라도 크게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실이란 것과 예. 또 비방하는 건 또 별개입니다. 비방은 어떤 별개.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예, 예. 그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뭐 아주 안 좋다. 뭐 신천지 XXX 이렇게 뭐 쓰면 그런 식의 하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뭐 모욕죄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부분과 이 부분이 다릅니다. 이건 사실관계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건 공익적인 목적이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이제 법원도 판단을 한 거군요. 여러분들 뭐 만에 하나 욕은 절대 퍼다 나르실 때 욕은 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그 내용만 드라이하게 퍼다 나르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뭐 계속 지금 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네요. 예. 자, 신천지 측에서 예전에 그거를 나오려고 하는 그 신도들이라고 하죠. 나는 신천지 안 하려고 하는데 미행을 한다든지 뭐 추적을 한다든지 뭐 승용차 위측 추적기를 단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는 옛날에 위법이라고 받았는데 그럼 당연히 그냥 들어도 위법일 것 그건 같아요. 불법이죠. 명백하게 예, 예. 불법이죠.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처벌이 조금 약하긴 해요. 아마 그때 당시도 거의 집행유예로 끝났었고 그렇군요. 거기서 더 나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직접 유예를 가했거나 한다면 상황이 조금 더 엄중해질 수 있었겠지만 그렇군요. 그런 사례까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징역 8원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 이렇게 보통 나왔네요.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심부름센터에서 이런 거 했었을 때도 거의 집행유예형으로 나오긴 합니다. 뭐 신천지라서 특별하게 형이 가벼웠다고 볼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신천지가 집회시설을 불법 용도 변경해서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이렇게 만약에 용도를 변경해서 뭐 원래 용도대로 안 쓰면 이거는 뭐를 위반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글쎄 지금 예를 들어서 위장해서 뭐 이런 방송 같은데 위장해서 출연을 했다라는 그런 제보 같은 것도 저 언론에서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설이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허가를 받고 만약에 그 안에서 뭐 종교 활동을 했다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인허가사항 위반이기 때문에 그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나 모임 같은 데 나가가지고 이거를 이제 거짓말을 하고 뭐 종교 활동을 했다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업무 방해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자기가 어떤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회사에서 보내는 고객들 그 택배 안에 전도지 같은 걸 넣어서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업무방해라고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거는 위반하면 과태료 같은 게 나오나요? 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뭐 업무방해 같은 게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인허가사항 위반 같은 경우에는 뭐 인허가를 취소한다거나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고 각자 양태는 좀 다를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종교 문제는 워낙 까다롭고 사실은 안 건드리고 싶어요. 모두가 다. 그런데 정말로 종교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면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됐고 법으로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만에 하나. 법적으로 글쎄요. 뭐 정말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이 안 될 정도의 위해 같은 것들 예전에 이제 정말 신천지와 상관없이요. 뭐 이른바 이단이라고 불리는 종교단체에서 그 사람들 모두의 극단적인 선택을 종용을 한다거나 예전에 아니면 옴진리교 같은 경우에 테러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해산이라기보다는 그걸 주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범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해산이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미가 크게 없는 게 사람의 모임이라 법적으로 너네 헤어져 그래도 사람이 남아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과거에 이를테면은 뭐 직접 비교는 힘듭니다만 통합징보당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복 뭐 그 논란은 많습니다만 현재 국가 전복 뭐 내란 음모죄 같은 경우로 이제 당이 해산이 된 경우는 있어요. 그거는 당이란 실체가 있죠. 실체가 있는 법적으로도 거군요. 있고 당의 조직이란 것도 있고 국가에서 당이기 때문에 나온 지원금 같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산이라는 게 의미가 있지만 종교가 어려운 건 본인들이 다 각자 돈 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누가 뭐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을 흐트러뜨린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세금 혜택은 받지 않습니까, 사실? 세금 혜택을
세금 혜택을 받는데 수입이 아니라고 그분들은 주장을 하죠. 각자가 낸 거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수입이 아니니까 영리 행위가 아니니까 부가가치세나 이런 것도 뭐 아니면 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지금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글쎄 너무 불안해하고 이게 뭔가 어떤 한쪽에 다 책임을 떠넘겨서 그냥 그 사람들만 없어지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직접적으로 신천지를 거론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감정이 불안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불안에 너무 휩싸여 있으면 또 사기당하기도 쉽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이제 보이스피싱도 또 신천지 관련해서도 코로나 관련해서도 생긴다고 하니까요. 예방수칙 정부에서 권유하는 대로 잘 지키시면서 너무 불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역시 좀 위기일수록 우리가 또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좀 상황도 보면서 또 어떤 정부와 어떤 뭐 중앙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믿으면서 좀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진짜로 너무 불안해하면은 또 더 없던 뭐 이런 뭐 상황도 더 낙화될 수가 있어요. 생겨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변호사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변호사님. 여름구름님, 양지열, 양짬뽕 변호사님 시원시원 명확합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라고 하고 지금 뭐 막 자주 나와달라고 하는데 반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주 나와주실 건가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우리 양짬뽕, 양변 모시고 저희가 자주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